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에 투자해서 1억 천금을 거둔 천화대유 자회사인 화천동인 소유자들은 빌딩 사냥을 벌이고 임직원들은 아파트 나눠먹기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특검은 한사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대장동 게이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가 연일 네. 언론에 아주 그냥 톱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장동 아파트 네. 이 건립을 주관한 네. 그 SPC 네. 성남의들 초대 대표를 한 최모 씨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은 고재한 변호사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대표를. 네. 그 최모 씨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가장 핵심은 네. 몇 천억을 쳐 발라놨는데 네네. 대장동 수사 되겠느냐? 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를 지금 한다, 검찰에서 한다, 경찰에서 한다, 또 무슨 공수처에다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뭐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네.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저기다 돈을 쳐 발라놨다.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천문학적으로 돈을 처발라놨다. 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답 위에 옆에 했던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예. 너무나 많은 그런 법조계 인사들, 예. 그 법조계 인사들 중도 사실은 성향이 다 달라요, 보면. 예. 한쪽은 검찰총장, 한쪽은 판사, 또 한 재판 속에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검사 출신과 변호사, 뭐 이런 식의 정말 다양하고도 최상위층, 법조계로 봤을 때 그런 인맥들을 구축했을 때, 야, 돈을 정말 얼마나 처발랐으면 저렇게 고위직, 전현직 이 법조계 인사들을 뭉쳐놨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는 예상대로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대목이 더 좀 눈길을 끕니다. 두 번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이거예요. 이성문 대표도 나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판을 깔아줘야 이성문 대표도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소유주가 지금 저기입니다. 소유주가 김만배입니다. 그리고 이성문은 대표예요. 그런데 등기상으로 이성문이 지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성문이가 소유주는 사실 등기 이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추적하다 보면 제일 먼저 걸릴 수 있는 제목이 배임 횡령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어떻게 빼내갖고 지금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불이익을 줬다예요. 그럼 첫 번째로 책임지 이 모든 것들을 수천억 원의 그러니까 돈을 처발른 이 돈 어마어마하게 처발른 돈을 이성문 대표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예. 거의 등기이사니까 책임이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문도 억울한 일이 많다. 이성문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검찰이 판을 깔아주면 이성문은 억울한 부분을 풀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검찰 수사 본격적으로 되면 이성문은 이 김만배한테 나는 모르는 일이야. 김만배가 다 했어라고 다 뿔기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최모 씨라든가 또 이성문 씨, 네. 이성문 대표 지금 어제부로 그만을 두었더구만요. 네네. 화천대유 대표직을 그렇죠.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이 대장동 게이트의 전모가 어느 정도는 밝혀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김만배가 여기저기 뿌린 돈의 내용까지를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은 이제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자금으로 추적해갖고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그걸 밝혀내야 하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 최모 씨도 네. 이 성나무들이라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고 그렇죠. 자기는 뭐 회의 열릴 때마다 2, 30만 원 정도 교통비 받았다. 네, 네. 문제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표로 된 것도 이성문 대표의 그런 그 소개로 네. 됐는데 자기가 법무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사들은 아파트 등기. 등기. 이게 어마어마한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한 작업이거든요. 예, 똑같은 예. 일이니까. 예, 예. 거기서 수십억을 벌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자기가 조금 그걸 주기로 하고 예. 구두로 이렇게 약속으로 갔는데 한 1억 정도 자기는 챙겼다고 그러네요. 네, 네, 네. 근데 나머지 큰 것들은 그 이성문 대표가 이재명하고 가까운 법무사한테 줘야 한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알았다. 그 불문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성문 대표는 후에 나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 이런 저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하고 깊숙이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바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 세 번째입니다. 즉 이재명 지사가 지금 법무사까지도 관여를 챙겨버린 했다는 거예요. 챙겨버린 거. 그냥 이게 설계만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물론 이성문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말 부인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첫 번째 툭 던진 말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 시작했을까요?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예. 사실은 자기는 바지 사장이긴 하지만 나한테 뭔가 수익이 돌아올 거를 약속했잖아요. 보니까 자기는 1억 먹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수백억 수천억씩 준 거야. 눈이 돌아가지 열받은 거죠. 열받은 그러니까 다 생각이 났는데 야 그거 말이야 이게 신흥동 공원 단지거든요. 왜 돈 뭐 환수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등기도 자기가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뺏긴 거예요. 예. 그때 기억 되살렸더니 이재명 지사가 아는 사람 법무사 준대라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은 대로 지금 사실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부인을 했더라도 사실이라면 또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이재명 지사는 진짜 설계만이 아니고 온갖 지시와 간섭과 이 건에 개입한 그런 지금 정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 성남시정 감시연대라고 있는데 네. 이윤희 상임대표가 밝힌 것을 보면은 또 이 최 대표도 그렇고 이 지사의 가장 최측근으로 도에서 네. 이 사업을 지시를 내리고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사람이 전 경기도 정책시장 정진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을 한 사람은 유동규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고 이 두 사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진상은 지금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으로 있고 진짜 이재명하고 아주 오래 변호사 시절부터 이재명이가 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한 몸이 되다시피 해갖고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핵심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뭐 비서실에 와 있다가 이렇게 정책시장을 맡은 것. 그리고 그 밑에 당시 그 최모 씨가 밝힌 거 보면은 이 회의가 있으면은 주로 화천대유가 주재를 했고 예.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김문기 사업지장이 예, 갔다. 그리고 그 성남도시개발투자사업팀장 이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남욱 변호사 그 1호 아니 4호죠. 4호 1,007억을 4호, 예, 먹고 예. 지금 4호 주인. 샌디에고로 날려버린 사람. 네. 그 사람이 꽂은 사람이에요. 심어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정진상, 유동규, 김문기, 정민용 이 네 명이 아주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패밀리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제가 또, 고영신 TV 나와서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뭐가 보이냐면 대학 인맥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남욱과 그 다음에 그 정모 씨, 그 꽂아놓은 사람, 이 사람들은 서강대 쪽이에요. 인맥이고 나머지 거의 모든 유동규 빼고 거의 모든 지금 회자된 사람이 성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민영 변호사하고 남욱은 서강대. 지금 나머지는 다 성대 그렇죠.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성대도 두 갈래예요. 하나는 법대 쪽 그 인맥이 이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 이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초대 대표 성남대 초대 대표 최모 씨, 그 다음에 후임 고재환 씨. 여기도 성대 법대고. 이쪽이 성대 법대 라인이고 그 다음에
성대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출신들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건 지금 김만배 라인. 인문대 그 동양 철학가. 그 다음에 지금 이화영은 사회학과 출신. 그 다음에 이화영의 보좌관이라는 이한성. 이 친구는 경상대 출신입니다. 즉, 요렇게 두 개의 라인이 지금 성대의 어떤 라인으로 지금 이번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인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성대 패밀리들이 네. 해먹은 거죠. 뭐 그렇게 봐야겠죠. 드라마 제목처럼 성균관 스캔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성균관 스캔들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바리케이드를 쳐준 사람, 보호막을 쳐준 사람들이 이른바 판검사 출신의 아주 고위 법조계 인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김수남, 그렇죠. 박영수, 권순일 또 이경재까지도 있고 그렇죠. 뭐 내노라 하는 뭐 강찬호 전 지검장. 수원지검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쳐주었는데 거기서 월급 1,500만 원만 받았겠습니까? 50억 클럽 뭐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도 뭐 300억이 50억 클럽으로 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1인당 50억씩 받았다. 이건 뒷도로로 받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정치권도 사실 제가 보기엔 특감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릴 겁니다. 그것도 여야. 제가 보기에 이 김만배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니까 진짜 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들어놨더만요. 그래 우리가 보통 보험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어떤 사건을 벌일 때 물론 돈은 한 7대3이나 6대4로 현 집권당 쪽에 많이 줍니다. 여당 쪽에. 그 실권이니까. 하지만 거기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세게 야당에서 얘기 않게끔 야당에 한 3이나 4는 또 넘겨주잖아요. 원유철이라든가 한 1,000만 원씩 줬더구만요. 원유철이나. 그 사람 그냥 1,000만 원만 준 거예요. 그것도 고맙다고 하죠. 놀고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도 떨어지고. 또 이경재 변호사는 원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도 끼어들어갔고 이제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곽상도 의원. 이거 아들한테 50억 퇴직금을 줘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입막음용 보험금을 들어놓은 거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처발라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이런 정치권이나 법조계만 발랐겠습니까? 경찰, 또 현지, 검찰들, 또 성남시청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이 뻔히 보면 아는데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맨입으로 다 이렇게 인허가 내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러니까 그쪽도 엄청나게 지금 발라놨다고 봐야 하는 거고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단군일의 최대의 공공환수 이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익 환수 아마 단군일의 최대 권력비리 게이트가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지사하고 민주당은 지금 한사코 특검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특검하면 시간 끌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특검하면 시간 끌기가 됩니까?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 지금 경찰도 지난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료 준 것도 5, 6개월을 뭉개고 있었다. 이제서 김만배 참고인으로 소환했잖아요. 검찰은 인재사 수사를 시작했는데 검찰이 어느 세월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 하는 말들은 정말로 이렇게 이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게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검과 그 다음에 검찰 수사의 차이는 뭐냐면 검찰 수사는 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검찰의 가장 큰 그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문개기예요. 그러면 문개면 끝이에요. 그건 뭐 자기들의 수사 권한인데. 하지만 특검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특검하면 법을 만들어야 돼. 그거 여야가 합쳐서 하려면 시간 걸려. 시간 안 걸리는 방법이 뭐냐? 여야가 지금은 다
반대하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특검법이 원래 있습니다. 예, 예. 원래 상설 특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합의만 하면은 합의만 당장 하면. 뭐 일주일 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딱 그거는 언제까지, 예를 들어 대선 전에 몇 개월까지 딱 해갖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라든가 본격적인 이제 대선 선거전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11월 중에 국민의힘이 끝나고 그러니까 뭐 12월까지 뭐 마무리를 짓는다든가 하면은 얼마든지 대선 전에 이 문제는 깨끗이 그렇죠. 수사가 될 수가 있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이 안 되는 이유는 한쪽만 수사할 때 특검이 안 돼요. 아니, 다른 쪽, 당하는 쪽에서는 야, 너네는 없는데 우리만 하다. 이래서 특검이 안 되지만 지금은 양쪽 다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네. 여기에다가 뭐 한 10여 명의 검사들을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는데 네. 과연 이 경제범죄형사부의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게 지금 검찰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뭐 윤석열과 관련된 공수처의 행동이라든지 검찰의 행동이 몇 시간 만에 며칠 아마 하루 만에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압수수색 오늘 들어갔더만요. 화천대유로 예. 오늘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7월 달부터 얘기가 나와갖고 2개월 동안 얼마나 지금 국민들의 이 가슴을 지금 뒤집어 놨습니까? 그때 하루 만에 윤석열 후보를 입건하면서 공수처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그 사설을 보고 또 저기를 봤더니 뭐 언론에서 뭐 기사와 칼럼들을 봤더니 이게 뭐 그 수사를 해야 되겠다더라. 이렇게 써져 있었다. 이렇게 공수처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2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났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래서 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 하고요. 경찰 6개월 전에 FIU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야, 이거 돈 자꾸 빼내고 이상해. 왜 이게 불투명한 데 있으니까 조사하라고 넘겼어요. 근데 6개월을 지금 뭐 미적거리면서 지금에서야 김만배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12시간을 뭐 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3시간 조사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정도 저도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거 나가시면은 저기 기자들한테 시달리시니까 그냥 식사하시고 좀 기다리라. 묻는 것도 딱 그것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자금의 이 돈이 왜 장부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돈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끝.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정말 이 화천대유에 대한 어떤 이 쫙 사건의 그림을 그려서 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FIU에서 나온 그 자료 그대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도 용산경찰서로 그에 넘어갔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도 차 발라놨는지도 모르죠. 그럼요. 예. 예. 이 경제범죄 형사부 여기에 과연 구성원들을 보면은 우선 박범계 장관이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김호수는 있으나 마나 뭐 허수아비 총장입니다만 김호수가 무슨 의지를 갖고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박범계 고등학교도 이정수 후배인 이정수고 예. 그리고 이것을 직접 관장하는 김태훈 4차장. 김태훈 이름 많이 들었죠. 왜 징계? 법무부 검찰과장 하면서 윤석열 징계를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온갖 거를 다 관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서울법대 다닐 때 운동권에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어디 뭐 무슨 그 불법 점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범죄 형사부장 유경필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정수의 최측근이라고 하죠. 네, 최측근인 사람. 이 중앙지검장도 좀 몫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사를 할 때 부장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개는 내 몫이다. 이게 좀 관례적으로 인정이 되는 모양인데 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바로 이 유경필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하고 하는 사람이 부부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김영준 부부장. 이 사람이 조국 청문회 신상팀이고 송철호 사유라는 거 아닙니까? 울산시장에. 그렇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했는데 수사팀을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원래 제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여야가 관련되고 막 얘기가 나오면 김호수 검찰총장이 우리 합수부 꾸립니다. 합동수사본부 꾸립니다 하고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특별검사팀을 뭐 구성을 한다든지 뭐 보강을 한다든지 지금에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점이 뭐냐면은 왜 특검 안 해 하고 야당이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지금에서야 뭐 보강을 투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호수는 저 고발 사주 사건 나니까 즉각적으로 감찰 지시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 나니까 김호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김호수가 보이질 안 않죠. 보여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났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라. 뭐 형식적으로라도 외관상 모양새라도 그렇게 돼야 그럼 하는데. 목소리라도 한번 내야죠. 검찰총장이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에서 자기 존재를 보여야 되잖아요, 언론에. 그런데 이런 자가 검찰총장을 하고 있으니 뭔 수사가 제대로 될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수사팀이 이 경제범죄 형사부 지금 옵티머스 수사하던 그 옛날 특별수사 4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수사가 됐습니까? 안 됐죠. 전혀 안 된 거죠. 예. 아니 옛날에 그 날고 기는 특수부나 혹은 금융범죄 수사 남부지검에 있었던 그거 다 해체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얘기하는 거 사실 맞아요. 이거 한동훈 불러다가 해라. 그러니까 한동훈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아니 1개월 놀면서 이내로 지금 그냥 돈 주고 있잖아요. 연수원인가 있는데 거기 아무도 연수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지금 부원장인가로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다가 특검을 시키든가 아니면 뭐 특임 검사를 임명하든가 아니면 뭐 어디 용산경찰서장 시켜도 아마 다 이 완벽하게 2, 3개월이면 밝혀낼 것 같아요. 공수처 왜 만들었나 했더니 이럴 때 서로 공론기라고 만든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는 검찰에다가 너 이거 왜 제대로 수사 안 해 그랬더니 이거 공수처에 고발 들어갔어. 이미 공수처가 할 거야 그러고 공수처에 그 고발 들어갔다며 그랬더니 공수처에서는 이거 검찰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공을 서로 넘기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 자체야 뭐 지금 수사 역량이 도대체 되지도 않고 지금 고발 사주 그쪽에다가 검사들 다 투입해 가지고 뭐 할 여력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수사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가 있습니까?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 2016년이죠. 세월호 사건 났을 때는 뭐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 네. 특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뭐 국정원 그 무슨 댓글 사건 나고 뭐 이렇게 정부 사찰한다고 할 때도 특검을 해야 한다. 뭐 과거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자기 사건 나니까 특검 오면 안 돼 하고 완전 어떻게 보면 말 바꾸게 해본 건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의 몇 가지 진짜 말이 안 되는 뭐 5,500원은 환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 논점 흐리기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특검을 안 받아야 되는 이유를 시간 때문이다. 특검은 갖고 있다. 이게 거꾸로 완전 상식을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해석으로 지금 국민을 오도하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 무대뽀예요, 뭐. 정말. 아이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250만 채 집을 짓겠다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이 대장동 게이트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몰라요. 솔직히 그건 아직 수사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이건 단군 이래 최대로 환수를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사실 제대로 못 봤다. 당시 시장으로서 사과드린다. 뒤늦게 하지만 특검이 제대로 이거를 그 커넥션을 수사하기 바란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상식 밖의 일확천금을 민간들한테 몰아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럼 자기가 도덕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과부터 하고 관련돼서는 수사에 맡긴다. 이게 공직자로서 이게 진영을 떠나서 예를 들어 우파 진영이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태도,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태도인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나중에 대통령 돼서 자기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뭉치면서
차라리 그걸 잘했다라고 공격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계속 우리 국정을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전 암담한 거죠. 정말 오리발을 내밀어도 분수가 있게 내밀어야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나마 뭐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수사를 한다니까 정말 국민 눈 가리기 그런 수사하지 말고 제대로 좀 진실을 규명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